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0년 1학기 동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7번부터 10번까지 이 통합사회 과목을 함께할 박성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이 교실에는 사실 아무도 없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속된 말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좀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데 1, 2, 3차시까지 수업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합이 뭔가요? 통합.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통합이라는 게 뭘까요? 통합. 자, 통합이 뭘까요?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학생 뭐라고 그랬지? 합치는 거예요. 자, 통합이라는 거. 그래, 뭘 합친다고 하는 거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짝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 자,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각각의 개별적인 관점들을 아울러 가지고 합치는 거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관점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봤고 그 차시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고가 좀 더 요즘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원래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여러분 직접 만났을 때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수업의 중간중간에 녹여가지고 좀 발휘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주제가 뭐냐면은 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과연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다분히 행복이라는 개념, 행복이라는 단어, 용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 행복이라는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리, 철학, 도덕 그러한 영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온라인 클래스에 과제 제출방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과제 제출방에 여러분들 각각의 클래스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수업을 숙제를 하면 좋겠어요. 되게 쉬워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요러한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돈만 많이 있으면, 즉 경제적으로만 잘 살면은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 나중에 교과서에서 나오겠는데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해요.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이 수업 자료 프린트물 다들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프린트물 반드시 수업 한 차시에 한 장 정도는 반드시 나갈 거니까 좀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복의 다양한 기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절대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 프린트물에 필기를 하기에는 좀 제약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습장에다가 따로 필기를 한 후에 나중에 프린트물에 다시 옮겨 적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좀 학생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게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정도라면은 이제 스스로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꼰대 같은 얘기인가? 네, 아무튼 자, 절대성이라는 말이 있고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절대성이라는 말이랑 상대성이라는 말,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죠. 자, 뭐가 절대적인 거고 뭐가 상대적인 걸까요? 거기 세 번째. 절대적인 거는 무언가 오류가 없고, 그러면 상대적인 거는 뭔가 뭐 빈틈이 있다, 그 정도? 좋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은 절대적인 거는 뭔가 풍족한 거고, 상대적인 거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약간 부족한 거다.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네. 자, 절대적인 거랑 상대적인 거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 기준이라는 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은 상대성이라고 하고,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아, 존중감. 요거를 세 글자로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자존감이라는 거, 상대적인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 이건 뭘까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야, 자존심이라는 말에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그렇죠. 답은 이미 나왔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절대적인 영역. 그러면 자존심은 상대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잘났습니다. 자존중감,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존심은 뭘까요? 나도 똑같이 잘났다는 얘기인데 자존감이라는 건 좀 달라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쟤에 비해서는. 나는 잘생겼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키가 작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비교하는 대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뜬금없이 나 혼자 그냥 무조건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랑 자존심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경제학에서 좀 배우게 될 건데 희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소성. 희소성이 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라든가 뭐 한자 같은 거 적는 거는 크게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 희소성이라는 말을 대비되는 말로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희기성, 희기성이 있습니다. 희소성과 희귀성이라는 말 자체도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소성이랑 희귀성 혹시 희소성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있나? 이거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가운데 앞에 나왔어요. 지금 촬영하느라고 좀 애를 써주고 있네. 그래. 희소성. 야, 정말 잘 배웠네. 인간이 가진 무수히 끝이 없는 욕구에 비해서 이 자원의 양은 대단히 한정적이다. 적어볼까? 그래.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자원의 양이 그렇지, 적은 거. 자, 이걸 바로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희귀성은 뭐라고 할까? 인간의 욕망과 상관없이 자원의 양이 그냥 적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희소성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기준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 반면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적은 거, 희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뭐 경제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선택의 문제다, 기회비용의 문제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희소성인지 희귀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얘기해도 좋은가 모르겠네. 선생님이 코딱지. 그렇지, 희귀성이지. 아이고 죄송해요. 혹시 식사 중에 있는 사람인가는. 그런데 선생님의 코 안에 있는 각종 이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아주 특효가 있다라고 뭔가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요거는 바로 희소성으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숟가락을 들고 막 저한테 달려오려고 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자, 이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좀 했냐면은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 절대적인 개념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개념이 맞을까요? 나는 참 행복하다. 저 사람에 비해서 행복한가? 쟤에 비해서는 불행하고. 그렇죠. 충분히 한번 고민을 좀 해봄직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국제무역 파트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절대우위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한 상대우위, 비교우위라는 개념 그때 공부할 때도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될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빈곤이라는 개념은 좀 예외적으로 있는데 빈곤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이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주관적 빈곤이다, 객관적 빈곤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도를 좀 빼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이라고 해놓고 절대성, 상대성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이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명 이상이 있는 2명 이상의 인간들이 있는 곳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사회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냐? 즉,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 혹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저는 돈을 추구해요. 저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고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추구하고요. 저는 나보다는 타인의 어떤 타인을 염려하는 좀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다른 행복의 기준, 그러한 가치를 가장 공통적으로 추출된 개념을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즉 반내가 있다면은 이러한 거는 성립을 하지 않겠지만, 자,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도 있을까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안 하고 규범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수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사회 규범이라는 거 도덕도 있고 법도 있고 관습도 있고 하긴 하겠는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행복이라고 안 하고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은 뭘까요? 안정은 뭐예요? 두 가지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안정이라는 말은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뭔가 편안한 그런 것들을 안정이라고 하고, 안정은 뭐냐면은 자,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안정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죠. 안정의 개념. 안정, 스테이블, 안정, 뭐라는 그렇죠?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냐면은 그 밑에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이 얘기한 개념으로서 이게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유라는 거. 구세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유레카 혹시 아나?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유황갤리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잡다한 내용들을 막 하다 보니까 자, 이 정도 이 적혀 있는 거 밑에 해피니스라고 이 정도로만 좀 필기를 해보고 정확하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을 보면은 공간, 사회, 윤리적 조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건조, 기후, 지역. 거기는 건조한 기후라는 거는 일단은 공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공간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어떤 나라의 날씨가 상당히 건조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식수의 확보야말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다가 생존이라고 적습니다. 생존. 생존에 필요한 식수의 확보. 자, 다음에 가난한 지역은 가난한 지역.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그 어떤 거처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물질적인 안정, 그리고 옆에 빈곤 탈출. 이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라고 되어 있죠. 자,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 여기에는 자유를 보장한다든가 민족이나 종교 갈등의 해소나 평화와 같은 맨 마지막에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그 나라는 어떠한 지배적인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종교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종교를 개인의 자유제로 그 종교적인 교리에 따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조건이 마련될 때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답이 없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아니면은 막 뛰놀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개인이 알아서 좀 자유롭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번이 뭐냐면은 좀 전에 살펴본 1번이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으면은,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에 따른 행복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자,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자, 선사시대 때는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 이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사시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보다 엄청나게 몸집이 큰 동물들이 언제든 위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는 곳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강한 비바람이라든가 눈폭풍 그러한 것들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사시대 때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저차원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오늘날에는 자, 물질적인 풍요 더하기 비물질적 풍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라는 거랑 비물질이라는 거, 이거 좀 구분 정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물질을 그냥 같은 말로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물질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행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물질적으로 행복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면은 과연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돈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돈이라는 거 물질적인 건가요? 자, 물질 비물질 한번 나누어 보자 이거예요. 돈 물질이죠. 건강
비물질이고 여가 비물질. 외제차 물질. 사회복지 이거는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이거는 제도라는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급 아파트 물질, 인간관계 비물질, 노동 일하는 거 비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시간이 잠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돌발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칠판이 뿅 하고 사라졌죠. 시간이 약간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중요한 수업 내용이 있는데 2번.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 수업 내용에 좀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동양. 자, 동양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까지만 좀 지켜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칠 거예요. 자, 동양의 행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할 수가 있는데 자, 민족, 종교, 종교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유교라는 거 대표적인 사람으로 공자라든가 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자, 기역법 인의 실현이 곧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놓고 설명된 내용을 보니까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거를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 인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인이라는 게 글자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를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즉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보여줘야 될 아주 기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고 마음심이라는 건데 이거 충성할 청. 마음을 가운데에 두는 거 충성할 충이라고 하고 요 글자 아세요 이거? 이게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자. 같다.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당신의 마음이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지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용서할 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충이라는 개념이랑 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인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자나 맹자의 유교 사상의 핵심이고 이 인을 통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자, 불교는 부처라고 적혀있죠. 부처. 자, 깨끗한 부처의 성품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설파함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현자타임이라고 하던데 요새 학생들 맞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성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성제라는 거는 고, 집, 열. 자, 이런 거 쓰거나 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즉 해놓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자, 고통과 집착이라는 거. 자, 현실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는 아주 행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멸하는 거, 없애는 거, 요거를 바로 이건 현실사회가 아니고 이상세계라고 부르죠. 자, 이 사성제, 즉 고통과 집착을 이 도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멸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 되게 거창하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교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이랑 장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게 무위자연이라는 말입니다. 무위자연. 즉 일체의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생각, 무위자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 내처, 그리고 인공이라는 말, 인이라는 말, 이걸 영어로 artificial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아시죠? 자, 자연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니면은 바람이 불면은 뭔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자연적인 거라는 걸 얘기한다면은 인공적인 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 바람을 막기 위해서 뭐 방파제를 설치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그러면 노자라든가 장자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형수술을 한 사람은 미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미인으로 안 보겠습니까? 그렇죠. 자연, 성형한 사람은 이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형 미인들은 미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성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 자, 그래서 도교에서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거기 별표 되어 있죠? 그리고 적으면 돼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됐죠? 오늘 한 내용 좀 많이 어렵나요? 자, 시간과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좀 쓸데없는 얘기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한다든가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좀 뒤에 있었어요. 오늘 동양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특히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유교, 불교, 도교. 유교라는 사상이 뭐 대충 이런 게 있는데 인간관계가 핵심이더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그 조건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는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충과 서라는 개념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종 고통이라든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을 가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이 아니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교에서는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각종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좀 돌아가자. 무위 자연 사상 이러한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지. 선생님은 여기에 이 사람들의 생각, 사상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좀 밑에 과제라고 적혀 있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타 등등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과제 제출방에다가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선생님이 피드백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 행복에 대한 조건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 계속 연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